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6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서 이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심심치 않게 터지는 그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 그게 요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최고의 마약 전문가를 오늘 초대석에 초대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시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퇴치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범진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진짜 몰랐어요. 6월 2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 걸. 예. 이건 유엔이 정한 겁니까? 예, 유엔이 정한 거고요. 저희는 91년부터 계속 이렇게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예. 제가 좀 아까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이게 그냥 일상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 무슨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암수 환자들, 사범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정확히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암수 사범이라면 그러니까 일종의 숨겨져 있는 사범. 사범들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거된 그런 숫자가 10만 명당 예를 들면 20명, 그러면 저희가 5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0명이 넘으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간 예.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숫자가 예. 인구 10만 명당 20명. 예. 이상일 때, 예. 이하일 때. 예. 우리는 그동안에는 20명 이하였나요? 마약 그렇죠. 청정국이었어요? 2014년까지는 이제 10,000명 이하였는데 예. 2015년부터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대 14,800명까지 올라가고 작년도 거의 14,000명 정도 수준. 예. 그래서 이제 유형적으로는 청정국의 지위를 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예. 조금 더 장기 추세로 봐서 예. 우리 이런 자료가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좀 쭉 오래전부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는 70년대 같은 경우는 또 마약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또 있고 최근에 영화화도 되긴 했지만 마약왕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부터는 저희가 마약의 생산이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와 더불어 최근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그 다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약이라는 그런 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조금 많이 있었었는데 예. 80년대 이후는 뚝 떨어졌다가 최근 몇 년부터 다시 올라간다.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계속 이제 물론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얼만큼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검거를 하고 또 숨어 있는 다양한 마약 사범들을 검출하느냐도 문제이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14년까지는 그래도 10,000명 이하로 검거율, 검거 숫자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15년부터는 10,000명 이상, 14,000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아까 표현하신 그거는 검찰, 경찰이 전부 다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숨어져 있는 마약 사범, 마약 중독자는 그러면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제 검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최저 30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국내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우리 인구 5천만이니까 거의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보다는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아직?
그렇지만 또 장담할 수 없는 게 어떤 인구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또 마약 사범의 유형도 상당히 다릅니다. 사용하는 또 마약류도 다르고 그래서 계속 또 요즘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이라든지 이 사회적 그 환경에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이게 표면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숨어있는 마약사범이 있고 검거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검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암수적 그 사범들이 보다 이제 표면으로 노출이 돼서 건강한 사회로 이제 가는 그 방향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검거 사범만 보면은 몇 년 사이에 한 50%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요인은 많겠지만 마약류를 밀매하거나 그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1930년대 그렇죠.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그 지금까지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 한 계속 그런 것들이 공급이라는 밀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환경도 있지만 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뭐 우울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나 뭐 실업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서 또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범도 늘고 그런 암수 사범들도 많이 확대되고. 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까지 한다. 가능한가요? 그런 것이 요즘에 관세청에 의하면 저기 국제 우편이나 여러 가지 또 해외 특수 화물 같은 걸 통해서도 오고 있고요. 또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한다 이거죠. 어떤 물품 속에 끼워 넣거나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런 사범들도 계속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검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그런 경로에 대한 그 차단과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글로벌 사회 국제적 이동이 우선 사람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물품의 교역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건 참 막기 어렵겠군요. 국내에서 제조도 되죠, 또.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도. 제조는 아까 70년대 물론 뭐 마약왕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80년대 중반 들으면서 마약은 거의 국내 제조는 없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소비성 국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한 중국인이 서울 시내 버젓한 호텔방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히로뽕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터지잖아요. 가끔 어떤 뭐 시골 같은 데서 뭐 양귀비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물론 서울에서 뭐 어마어마하지만 어떤 소량을 그런 제조해서 검거되는 사례는 있으나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크게 생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유통에 어떤 그 나라로 된 사례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 생산 기지는 아니다. 생산 기지는 아니고 작년에 2018년에 관세청에 의하면 이제 마약 관세청을 통해서 그 한 660건 정도 그리고 그 압수된 마약의 총량이 한 426kg 정도.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게 주로 필로폰. 쉽게 말하면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그리고 코케인이라든지 뭐 기타 일부 대마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이렇게 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필로폰. 그렇죠. 옛날 히로뽕이라고 부르던 거. 그리고 코카인. 대마초. 또 점점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전에 무슨 뭐 엑스터시? 이런 것들도 마약의 종류는 이제 크게 보면은 전통적인 그 이제 마약에서 합성 마약과 천연 마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정신성 이제 그런 물질들, 의약품? 그 중에 이제 의약품도 있지만 또 그냥 중추신경에 작용하니까 또 불법적인 것들. 예. 그래서 종류가 또 매우 많고 또 불법적으로 그런 신종마약들이 자꾸 되면서 마약류로 자꾸 지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약을 어떤 불법적으로 또 양산하고 또 오남용을 통해서 또 마약류로 또 지정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관리되고 단속은 계속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얼마 있습니다. 전 그 강남 클럽 뭐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그렇죠. 물뽕이라는 게 또 등장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신종마약의 하나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게 이제 화학 구조가 GHB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감마 하이드록시 부트릭 애시드인데 원래 이제 기면증, 이제 수면 뭐 이런 쪽으로 의약용으로 일부 쓰다가 저기 이제 광주 지방에 거기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마약류로 돼서 많은 나라에서도 그걸 유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마약의 성상이 이제 분말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고체 상태인데 이제 이 GHB는 이제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는 성분은 다른데 히록뽕이 마약의 어떤 대표라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뽕을 타서 물뽕인데 사실 히록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분말이라든지 알약은 좀 이렇게 다루기가 그런데 액체다 보니까 이런 음료라든지 이런 쪽에 섞을 수 있는 그 환경이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이 투여했을 때 한 15분 정도에 신속하게 효과를 내고 서너 시간 후면은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코카인이라든지 마약은 투약을 하면 몸에서 보름 뭐 이상 한 달 계속 오랫동안 체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빨리 나가는 거, 그건 약도 마찬가지죠. 많은 약은 몸에 오래 남는 약도 있고 빨리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시료를 얼마를 언제 빨리 채취하느냐. 예를 들면 빨리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뭐 그런 성분이 몸에 여러 가지 분포를 하거든요. 피 속에도 있지만 머리카락으로도 갈 수 있고 땀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때 시료를 얼마나 빨리 채취하고 또 그 양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검출할 수도 있고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게 하나 우리들한테 충격을 주는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뭐 수면 마취로 쓰이는 프로포폴 이것도 마약류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거기도 또 뭐 중독된다고 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약 사범의 70%가 향정신성 그 약물들입니다. 향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의료용 마약으로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그러면 괜찮으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졸피뎀이라든지 혹은 뭐 우유주사라고 하는 뭐 프로포폴 같은 그런 것들은 원래 향정신성 약으로서 이제 오래 사용하면 중독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합법이다. 소량만 해야 되는데 용량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자주 오남용 하다 보면 일종의 마약처럼 돼버리는 거고 중독이 되고 어떤 습관성이나 마약의 어떤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내지는 약물들 전통적인 뭐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등, 대마초 등등. 그럼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뒤섞이게 되는 신종 제품들.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집단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익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방법, 유통, 어떤 뭐 또 그것을 어떻게 사회 저변에 퍼뜨리는가에 대한 그 직업적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숨어 있는 중독자나 마약 사범을 최소한 30만 이상으로 보셨잖아요. 그쯤 되면 이건 특정 계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죠? 실제 마약을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특정 고위층 사건이 너무 보도되다 보니까 아, 마약은 특정 계층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예인, 재벌 그렇죠. 3세 뭐 이런.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아까 그 마약 사범들을 분류해 보고 또 지난 2월 말부터 5월 달까지 3개월간 경찰청에서 집중 마약 단속을 했어요. 네, 요즘에 하도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한 3,900명 정도, 짧은 기간에 그래도 한 4,00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의 한 900여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생각하는 건 달리 거의 50%가 무직이나 노동처럼 약간의 이제 사회적 좀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런 층이 있고 실제적으로 절반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원이라든지 주부, 학생이 이르기까지 어떤 그 마약에는 상당히 연령대 구분 없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 통계예요. 제가 그렇군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마약이 일단 한 4천여 명의 샘플이지만 그 30만 명, 40만 명의 많은 다양한 계층까지 고민하면 지금처럼 검거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사회 구현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검거된 사범의 50%가 무직이나 노동계층.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게 대체로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봐요. 요즘은 점점 가격도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어떤 몰핀이라든지 이런 코케인들이 주로 재배를 하잖아요. 어떤 저기 국제적으로도. 그럼 상당히 이제 코스트도 어떻게 많이 들고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래에는 전체적으로 다 어떤 합성 성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양산합니다. 화학 물질로 합성 성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또 그것을 대신 그 다량 유통 그리고 마약에 노출되면 그게 이제 중독성과 습관성이라는 게 주로 마약의 가장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이 투약되는 가 돼서 이제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유통량이라도 보면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엔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한 2억 5천만 명이 이 마약의 저기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5천만. 2억 5천만. 이것은 지금 그것도 암수까지 보면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유엔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검거라든지 단속 위주로 하는 거고 실제 마약 사범도 범법자이지만 환자를 보고 좀 우리가 사회가 품어야 되는데 전 세계 그 마약 환자의 6명 중에 치료라는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1명밖에 안 돼요. 6분의 1. 6분의 1. 나머지는 다 처벌만.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또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약을 섭취하고 그때면 대표적인 게 뭐가 그러니까 환각 상태?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중독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약은 혈압약이라든지 먹으면은 그걸 오래 먹었다고 해서 아니면 끊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심각한 없죠. 뭐 정신적 혹은 뭐 심리적 혹은 행동학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약류는 중독성과 습관성, 특히 의존성이 아주 높아요. 의존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제 중독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약류에 중추신경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이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네, 과다하게 분비되고 예. 보통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걸 소멸시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약들은 그 도파민이 소멸되거나 그런 것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우리 몸에 지나친 도파민 유출에 의해서 일종의 도취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과잉 흥분 상태를 그렇죠. 지속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뭐 과격한 그렇죠. 행동,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환각 혹은 뭐 또 일부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뭐 메스버그라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부에 바이러스 질환 같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또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것을 또 단절했을 때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만사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이 마약류에 의한 어떤 혈액학적 어떤 증상 혹은 심리적 사실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